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약박사 닥터입니다. 강아지 기침, 사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요. 5, 6월에도 강아지는 감기 걸리지 않는다, 이런 말처럼 사실 강아지는 기침 잘 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했고, 또 기침이 어떤 건지도 잘 모르고, 서로 기침이라는 걸 알게 돼도 크게 걱정하지 않던 것이 강아지 기침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강아지 기침에 대한 관심과 함께 또 걱정도 많이들 하시게 되는데요. 강아지 기침이 대수롭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원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강아지 기침의 중요 원인이 심장병과 기관지 협착증 때문인데, 문제는 이들 질병이 발병하면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질병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아지 기침은 적절한 치료 및 관리를 잘 해주신다면 또 강아지가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앞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아지 기침에 대한 이해와 기침을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강아지 기관지 협착증 치료 및 관리에 사용하는 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강아지 기관지 협착증이 어떤 질병인가부터 알아볼까요? 강아지 이제 이 호흡기들을 보면 인후부를 거쳐서 큰 여기 이제 이 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에서 이제 갈라져서 기관지가 있고 세기관지, 그 다음에 모세기관지, 폐포 이렇게 이제 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기관지, 요 이제 갈라지는 기관지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요 부분, 즉 기관, 큰 기도죠. 요 기관에 문제가 생기는 질병인데요. 요 기관을 구성하는 근육과 요 연골에 어떤 변성이 발생하면 이게 이제 납작해지면서 좁아지게 하는데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기관의 모습이고요. 요게 이제 근육과 그다음에 연골의 변성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게 납작하면서 좁아지기 시작하는데, 요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되면 상당히 좁아지기 때문에 강아지가 호흡을 하기가 곤란하고 기침을 심하게 하게 됩니다. 기관지 협착증의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여기 이제 연골과 근육의 변성이 생기는 것이 기관지 협착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기관지 협착증이 발병하면 호흡기도가 좁아지죠.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그러면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요 이제 그 호흡기도에 분포되어 있는 기침 수용체가 자극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캑캑거리거나 또는 거의 울음 같은 요 마른 기침을 하게 되고, 또 호흡이 곤란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기관지 협착증의 치료 및 대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관지 협착증, 요 기관에 발생한 문제, 그래서 좁아진 기관지 협착증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려면 요 좁아진 데다가 이제 인공링을 삽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술로 열고 그다음에 인공링을 이제 삽입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운 수술입니다. 특히 소형 품종 강아지, 우리나라에서 많이 키우시는 말티즈 같은 소형 품종 강아지는 현실적으로 수술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로 이렇게 인공링을 삽입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법이지만, 이게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형 품종의 경우는 특히 요 연골의 근육의 이제 변성을 늦추거나 최대한 억제하는 이런 방법이 관리법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연골의 변성을 유발하는 여러 원인들이 있는데 아직 밝혀진 것이 많지 않지만, 우선 이제 활성산소 이런 것이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산화제 이런 거를 사용해서 활성산소를 제공하면 연골의 변성을 늦추거나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근본적인 치료법 외에 문제는 강아지가 기침이나 호흡곤란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기 때문에 이걸 이제 완화해야 되겠죠. 이걸 완화하는 방법은 약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호흡기 영양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기관지 협착증에 사용하는 약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우선 기침을 억제하는 약인 기침 억제제, 뭐 진해제라고도 하는데 기침 억제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좁아진 기도를 넓힐 수 있는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할 수 있고, 또 통증이나 염증을 완화하기 위한 스테로이드, 그리고 이제 이런 변성이 발생하면 보통 그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항생제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럼 약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특히 부작용을 잘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기침을 억제할 수 있는 약으로는 이제 하이드로코돈이나 부토프라놀 이런 이제 약을 쓰는데요. 하이드로코돈 같은 경우에는 구토나 변비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부토프라놀 같은 경우에는 식욕부진, 발작, 운동실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좁아진 기관지를 기도를 확장하기 위한, 넓히기 위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치오필린이라는 약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 약은 경련, 발작, 구토, 그 다음에 이 빈호, 호흡이 빨라지는 이런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용에 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로이드, 통증을 완화하고 염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스테로이드가 있는데, 프레드니솔이라는 스테로이드를 보통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약은 특히 장기간 사용하면 아주 치명적인 이 쿠싱병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고, 구토, 설사, 그리고 간 수치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역시 사용에 주의를 기하셔야 되는 약품입니다. 이런 이제 약품 외에 그 기관지 협착증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호흡기 영양제인데요. 자, 호흡기 영양제는 어떤 약이냐? 호흡기도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호흡기도에 이 여러 가지 자극이 이제 가해지는 것이 또 기침이나 호흡곤란, 특히 기침에 이제 영향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자극을 감소하는 성분, 그 다음에 호흡기도의 건강을 증진하는 기능성 성분들로 구성된 제품이 호흡기 영양제인데요. 요 닥터엠 RT 골드 같은 경우에는 매우 안전하기 때문에 우선 장기간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드린 이런 효과들로 인해서 강아지 기침이나 호흡곤란, 즉 기관지 협착증으로 인한 기침이나 호흡곤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감사합니다.